이렇게 도입이 되면 네. 근본적으로 애들 출산율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가 이제 비싸지면 당연히 아파트 값도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격에 잡히게 되면 상당히 이제 우리 다른 쪽에 그 돈을 쓰여지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그러면 뭐 애들 쇼핑도 할 거고 뭐 더 경기도 활성화가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공공개념이 빨리 그 도입이 돼서 그 저기 제대로 된 개념이 탄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재벌들은 국회 또는 정부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동산 정책을 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고, 속칭 복부인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그에 떨어지는 그 낙수 효과를 누리지 않느냐, 떡봉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권도 안전빵 대출이죠. 뭐 땅 짓고 헤엄치기,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가지고 정책적인 지원이 아니라 땅 짓고 헤엄치기식의 경영을 해준 것 같고요. 금융이나 저 공무원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불행히도 땅값이 네. 98년도, 2008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런 상황이 나오는지.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땅값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그 개념 정리.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이 땅값이 떨어질 수 있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집값이 잡힐 수 있는 건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아파트 값을 잡겠다 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모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없는 그 문제가 불평등이라고 보는데, 그 불평등의 뿌리는 저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취임을 했죠. 취임을 하시기 전에 지난달 27일 날 전국 조직위원장 회의 비공개 특강에서 앞으로 진보 보수란 말 쓰지 마라. 중도라는 말도 하지 마라. 정당은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불평등, 비민주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사실만 보여주면 된다. 어느 쪽이 변화한 세상에 더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만 남았고 그것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옛날 그 동사오평이 그 개혁개방 정책을 할 때 흑묘 백묘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말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거로 보고요. 시대가 요구하는 민생 이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보나 보수가 무슨 뜻이 있냐, 정치적 이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 논쟁이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혁신적인 어떤 정책 아이디어가 나올지 잠옷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진보의 이념을 보수하지 말라고 했지만 보수 쪽이 지금 가져가는 거잖아요. 합당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거리 정치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어마어마한 표를 또 잃었고 또 이제 그동안에 그런 프레임에 씌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살펴할지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 경제민주화 조항을 담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하셨다고 지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 때는 청와대 이제 그 경제수석비서관직 지금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는 것이죠.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상과 재벌의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에 대한 그때 상당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 업종 정문화 정책들을 강도 높게 이제 추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의 개념을 많이 이렇게 수용하셨던 분인데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신 거로. 그랬더라고요. 88년 올림픽 끝난 이후에 노태우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아주 폭등을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일기 신도시라고 부르는 분당, 일산, 부천 중동과 안양 평천 3번 뭐 이런 데 그 신도시 정책을 하죠. 이때 생겼네요. 88년도에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고
89년 4월에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토론회가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토지공개념에 관한 그 택지 소유 상한제 또는 개발이익 환수, 토지 초과 이득에 관련된 세 가지 법률을 제정을 합니다. 1989년도에.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법이 다 위헌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데 2020년 4월 7일 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통과가 돼서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요거 좀 지켜봐야 되겠고 과거 우리 미통당 김정인 비대위원장께서 토지 공개념에 대한 발언을 몇 가지 노태우 집권 때 그 보사부 장관, 보건사회부 장관 그거를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발언을 어떻게 하셨냐면 소설 속에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이 막 광풍이 불 때 열린우리당에서 그 토지 공개념을 다시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건 궁여지책이다. 기원이 창작한 단어로 경제학에도 없는 개념이며 국유주의, 사회주의는 있을 수 있어도 토지 공개념은 소설 속에 나오는 말이다. 라는 일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토지 공개념은 세대 정책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결국 시장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토지 초과 이득세 등은 절대 부과할 수 없는 세금, 위헌 소지가 있고 개발 이익 환수제도 결국 토지값으로 전가될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제가 토지값으로 전가된다는 얘기가 가격을 높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니, 이제 예상을 하고 그 포함을 시켜서 판다는 얘기죠. 아, 그런 얘기인가요? 맞아요.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 점령할 때 인디안 추장이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공기하고 물을 팔아먹는다? 이게 말이 되냐? 땅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자연 자원인데 이걸 사고 파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 말 있었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동양권에서 보면 옛날에 이제 중국의 정전제라 그래갖고 땅을 구등분해서 가운데 있는 9분의 1 땅은 이거는 나라 땅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곡물은 전부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된다. 토지 공개념의 출발점을 잡기도 하고 구약 성서의 땅은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고전적인 개념이고 최근에 토지 공개념이 이론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시점은 1979년도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라는 양반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주장부터 이제 토지 공개념이 시작이 됐어요. 이런 주장이 나오기 이전에 아담 스미스라든지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든지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제학자들은 토지 공공성에 대해서 많은 토지 공개념이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땅 주인이 불로소득으로 받는 그 소득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가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5년도에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 이거 우리나라도 방문했었습니다. 강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21세기 자본이라는 저서에서 우리 자본주의 역사를 몇백 년 동안을 실증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앞지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 성장률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노동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그 전체 경제 성장률 중에서 자본 수익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본가의 부는 갈수록 축적되고 세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훨씬 더 심화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불평등이 지속되다 보면 자본주의 체제는 궁극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 21세기 자본의 결론이었습니다. 책에. 학자들도 주장을 하고 예전부터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 내용이 여러 편에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제도화 시키려는 노력들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저는 그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 가장 먼저 이 토지 공개념의 개념을 담은 말을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시더라고요. 그때 헌법에 경자 유전의 원칙, 그러니까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땅을 소유해야 된다. 그다음에 소작제도 금지. 우리나라 헌법에 담겨져 있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6년 박정희 정권 때도 그 토지 공개념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TF까지 꾸렸는데 기업 주도 성장 정책에 의존하던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정책이 개발되거나 반영되지는 않았죠.
88년 올림픽과 뭐 경기 호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투자금들이 그 대거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매년 올리기도 했죠. 그 시절에는 토지개인 개념에 대한 말도 안 했고 제도화시키려는 노력도 없었더라고요.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본격적으로 YSDJ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인상이 됐고,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종합부동산세, 주택거래 허가제, 분양권 전매 금지, 뭐 이런 그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뭐 국토부에서 흔히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 수없이 발표됐지만, 역대 모든 정부는 부동산 값이 잡혀 안정될 쯤이면 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식 그 때려 부시고 다시 짓는 토건 경제, 요거를 이제 많이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SOC 투자 확대, 또 주택거래 활성화, 뭐 이래가지고 일본식 토건 경제 모델을 많이 따랐는데, 허이라는 학자가 일본 허울뿐인 풍요라는 책에서 이거는 분명히 자제되어야 되는 경제, 그리고 대미 의존, 결국 쇠락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책도 하나 쓰셨어요. 네, 공부 많이 했었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일본식 토건 경제라는 게 이게 그 한국이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4대 강로 만들고 이랬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그 문제점? 왜 이게 답습을 해서는 안 되는지 지금 아까 그 미국의 학자를 얘기를 하셨지만 왜 안 되는 건가요? 옛날에는 그렇게 SOC나 이런 건설 공사를 하면 가서 이렇게 뭐 자동화된 기기가 없으니까 옛날에 저 왜 미국 철도 팔 때 전부 이렇게 사람 삽질하고 꽃갱이질하고 그런 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건설을 지면 취업 유발 교수라고 그러는데 제일 적어요. 취업 유발 교수가. 건설은 그러니까 전부 기계가 가서 같이 사람이 가서 노가다로 삽질하고 꽃갱이질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부 재정 투자가 들어가서 일자리를 이렇게 상출을 하고 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은 왕창 들어갔는데 일자리는 나오지 않으니까 토건 경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하는 게 대기업만 성장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2월 2일, 2월 2일 당론으로 이거를 확정해서 토지 그 개헌을 하겠다. 토지 공개념을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여기 이제 2018년 3월 21일 전 조국 민정수석 요번이 참 이게 안타깝게 지금 재판해갖고 이러고 있는데 발언을 했냐면 현행헌법 제23조 제3항과 제122조의 해석상 토지 공개념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있긴 하지만 택지 소유 상한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초세법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아니 근데 헌법에는 토지 공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게 불합치 판정을 받았어요? 명확하게 토지 공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해요. 개발이익 환수법은 뭐 끊임없이 이제 그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 못하고 사회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 수정안 제128조 1항에 명시했다. 그럼 헌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까? 대체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안을 만들어 놓은 거죠. 개정을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제 했네요, 그러면. 이건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항에 뭐냐면 128조 1항은 뭐냐면 그건 이제 수정안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터전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2항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을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 해서 이게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토지 공개념이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 조국 수석께서 그때 발표하신 헌법 개정안까지 발의해놨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헌법은 개정할 수 없는 정도 아닌가요, 지금? 다수? 그래도 예. 당론으로 확정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이 양반이 샤워실의 바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 뭐냐, 샤워실 가서 뜨뜻한 물 틀면은 조금 있다 또 뜨뜻한 물 나오잖아요. 그랬다가 뜨뜻한 물 나오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또 찬물 써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얘는 뜨뜻한 물 켰다, 찬물 켰다,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걸 샤워실의 바보라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나라 정권들이 부동산 정책을,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했던 이 샤워실의 바보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토지 공개념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갖고 하겠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훗날 문재인 정권도 샤워실의 바보다, 이런 비아냥 소리를 제발 좀 듣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론을 성숙시키기에는 좋은 환경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보니까 땅값이 떨어질 때라든가 그럴 때 보면은 98년도나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나 사회적인 혼란이나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기 이제 땅값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이게 떨어졌을 때 관심이 기업들도 토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시기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사무총장님, 역대 정권들이 이렇게 네모탄식 샤워실의 바보같이 이렇게 해왔는데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죠? 근본적인 이유가. 그 배경이나 뭐 하여튼 뭐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5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책 점검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뭐예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삼성이 대통령보다 끝발이 좋다 이 얘기죠, 뭐. 아, 그런가요?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직선적인 것 같고요.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삼성 출신의 그 김영철 변호사가 비리를 폭로했잖아요. 내부 고발 자료에. 책을 통해서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통해 가지고 노통은 사실상 삼성에 항복했다. 이렇게 한 말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삼성을 포함한 우리 대기업들이 얼마나 정관계에 가공할 수준에도 로비를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당시 그 삼성전자 차장이었던 진대재 씨를 정통부 장관으로 했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주미대사가 임명했고 그다음에 그 삼성경제연구소 그 이언호인가 뭐 그분 전무를 갖다가 국정원 차관보에 임명까지 했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국회 또는 정부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동산 정책을 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고 속칭 복부인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그에 떨어지는 그 낙수 효과를 누리지 않았냐, 떡검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권도 안전빵 대출이죠. 뭐 땅 짓고 헤엄치기,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해 가지고 정책적인 지원이 아니라 땅 짓고 헤엄치기식의 경영을 했는 것 같고요. 금융이나 저 공무원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죠. 토지 공개념이 국민을 위한 토지 공개념이 아니라 그들만의 토지 공개념이었던 비즈니스의 한 카테고리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땅에서부터 뭐 안 하는 노비가 없네요. 별걸 다 합니다. 어제 삼성 이종희 회장 풀려난 거 보고 야 참. 풀려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 그랬죠. 저는 이제 갇힐 것이다. 네. 근데 저는 뭐 대한민국 다 그나물에 그 밥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그 헌법 개정안까지 마련해놓고 개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보이고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 상당히 더 호감이 가는 그런 역대 정권 중에 출범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호감이 그래도 남아있는 정권이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적폐라고 해야 되죠. 이것도 하나의 잘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정권 때 샤워실의 바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 그 뜨거움만 강조하지 말고 또 차가움만 강조하지 말고 헌법 개정에 발의하셨으니까 토지 공개념 정신을 꼭 제도화시켜 주시고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국회보다 실사구시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됐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러면 소장님
그 토지 공개념이 도입이 되면 우리가 북한이냐, 네. 뭐 빨갱이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우파 진영이라고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뭐 상당히 극렬하게 그분들 주장들을 또 나올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끝없는 진영 논리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 문 대통령 취임에 여러 번 저희들이 그 인용을 했습니다만 균등한 기회, 네. 공정한 과정, 네. 정의로운 결과 네. 요 문기는 아마 뭐 어디 초등학교 교과서의 명연설 문장으로 담아도 그렇죠. 전혀 순서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갖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취임사 그 내용은 네. 당군 옛날 왕검의 건국이념 민 홍익인간 제세 이화 이거하고 이제 맥이 다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네. 비교도 안 되게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한 2.1 정도 돼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0.9가 0.91인데 지난달에는 0.9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두 나라가 명이 없어요. 0.9라는 게 두 명이 결혼해서 네. 한 명을 날까 한 명을 말까 날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이거는 이제 네. 국가의 구성 요소가 네. 주권 국민 영토거든요. 네. 국민이 없어지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부의 양극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 집이죠. 토지, 네. 토지 공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고흥자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대동사회, 따퉁, 중국에서 얘기하는 따퉁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게 먹고 살고 아이 많이 낳고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뭐 진보니 보수니 그럼 토지 공개념을 우리나라만 공산당, 공산주의 빼고 우리나라만 이 얘기를 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핀란드를 비롯해서 북유럽의 거의 뭐 스웨덴, 뭐 이런 뭐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국가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 우리 아시아권에도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런 데 토지 공개념 싱가포르 같은 데는 85%가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네. 집값 걱정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싱가포르는 이건 출산율 어떻습니까? 싱가포르 출산율 거기서 형편없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없어요? 네. 형편없지만 우리보다는 낫습니다. 아, 우리보다는. 네. 도시 국가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 국가와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도시에만 몰려 사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도 있기 때문에 그건 도시 국가와 일반적인 정상적인 국가를 비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의 토지 공개념에 좋은 사례들은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벤치마킹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이번 차제에 좀 도입을 해가지고 K-팝, 뭐 K-방역 이런 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K-토지 공개념 이것도 좋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좀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 네. 근본적으로 얘들 출산율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가 이제 비싸지면 당연히 아파트 값도 오르고 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가격에 잡히게 되면 네. 상당히 이제 우리 다른 쪽에 네. 그 돈을 쓰여지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네, 네. 대부분. 그러면 뭐 애들 쇼핑도 할 거고 뭐 네. 더 경기도 활성화가 될 거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 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토지 공개념이 빨리 그 도입이 돼서 네. 저기 좀 뭔가 제대로 된 원활한 개념이 탄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